문재인은 우리 손으로 끌어내린다. 안녕하세요, 홍영락입니다. 매 주말마다 강화문가, 그 다음에 시청 앞가, 그 다음에 서울역 광장 아스팔트를 이 더운데도 녹이면서 애국운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우리는 태극기 부대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태극기 세력이라 그러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태극기 열사라고도 합니다. 저는 방송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에서 태극기 세력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고령에도 불구하고 아스팔트를 녹이고 다니는지에 대해서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김수열 대표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 대표님을 모시기 전에 여러분들 홍영락TV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열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시죠? 아이고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뭐 거두절미하고 막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강화문의 동아면서점 앞에 그 국민광장입니까? 예, 동아광장 국민광장. 예, 거기를 이제 기반으로 하시면서 매 주말 집회를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애국 운동에 대해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이 애국을 하시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먼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우선 체제 수호가 목적입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공사나 저지를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공사나 저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진부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뭐 이념이 뭐냐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체제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70년 동안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구사해 왔는데 지금 와서 공산화 체제로 가려고 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에 의해서 정권이 지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체제를 반드시 수호해야 됩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 김정은이 체제에 살 수 있습니까? 수용소 체제 살 수 있습니까?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이고 지금 저 대표님, 아니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예, 대표님 지금 이렇게 참 유튜브 방송을 하고 계시지만은 예. 공산화 체제 되면 제1번 숙청이 바로 당신도 될 수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혹자는 뭐 캄보디아 월남 사태 때 이런 것이 남의 나라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예. 당장 보십시오. 지금 이 정권이 정권을 잡고 난 뒤에 한 건 무엇입니까? 예. 전직 공무원들, 고위공무원들 전부 어떤 이유를 대든지 다 잡아들여 가지고 전부 교도소 보냈습니다. 전 정권에 협조하신 분들. 예. 남의 일입니까? 예. 그걸 갖다 방관하고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때 내 모가지에 정말 사슬이 겨눠지고 목줄이 겨눠지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내 집이 수용소가 되고 네. 내 자식들이 그 종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공산화 체제가 될 수 없도록 이걸 막는 것이 첫째고 예.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지금까지 우리의 생명줄이고 동아줄이었던 이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 됩니다. 이 한미동맹의 틀 속에서 네. 한미일 삼각체제가 잘 유지되면은 우리는 그 속에서 번영을 누리고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김일성이가 얘기했던 각근 전략입니다. 이 한쪽에 각근, 아, 각근. 갓을 쓴 갓이 우리라면은 예. 이쪽은 미국이고 이쪽은 일본입니다. 그 중에 하나만 잘라도 갓은 날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반일 감정을 부추겨 가지고 일본을 멀리하게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미일 삼각 체제를 잘 유지해야 됩니다. 예. 지금이 감정이 호소해서 반미 반일 운동할 때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을 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뭐 저 이해 큰 틀에서 이해는 됩니다. 뭐 한미 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서로 공조를 해야 된다는 이해가 되는데, 대표님 요즘 분위기를 봐서는 지난번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많이 그 애국 운동 하시는 분들이 태극기 세력도 기대를 걸었는데 사실은 눈길 한번 안 주고 갔고, 또 가서도 경제적인 문제에서는 뭐 한국에 대해서 사실은 좀 뭐 보복성에 가까운 그 형태를 보이고 있고, 또 일본은 직접적으로 또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상당히 지금 우리들한테
비우호적으로 지금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뭐 우리가 먼저 단초를 제공했다 하지만 좀 우리 어떤 분들은 그 감정적으로 좀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예, 국민 정서를 보면은 예. 정말 우리는 이 국제 관계 틀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 우리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전쟁 그 사이에 있고 우리는 사실은 동맹인데 미국에서 봤을 때 지금 이 정권이 들어서고부터 한 번도 동맹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 미국을 배척하고 친중, 친북 이 정책을 꾸준히 하는 가운데 이 틈을 타고 중국이 들어오고 러시아가 들어오고 일본까지도 지금 한미일 삼각축에서 배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현 정권에 대해서는 우호적일 수가 없죠. 그러나 이 대한민국의 이 애국 세력이 존재하는 것은 트럼프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권과 국민을 분리해서 미국은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 예. 그러다 보니까 현 정권에는 눈길을 안 줬지만은 이 태극기 애국 세력 즉 우리가 그 지향하고 있는 한미 동맹 강화라는 틀 속에서는 잘 이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예. 뭐 기대치일 것 같습니다만 확실한 건 아직 나오지 않았으니까 아마 그 정권하고 국민들하고 분리해서 미국도 생각하고 있다. 이 저는 말씀, 그렇게 봅니다. 예, 이 말씀에 좀 이해가 됩니다. 이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이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가 첫 번째 목표이고 거기 또 체제 유지, 예. 체제 유지를 수호가 이제 목표다. 예. 그다음에 한미 동맹 강화가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과 수단이고. 방법. 또 다른 뭐 그래서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패권 전쟁이라고 볼 수 있는 국제 네. 큰 정치 틀 속에서 보면은 우리는 그 반드시 반중, 네. 반북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갖고 뭐 혹자들은 뭐 왜 그러느냐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네. 과거에 네. 중국과 미국이 안정적으로 갈 때는 네. 우리가 그 정치적인 문제가 마찰이 없으니까 잘 가지만은 지금은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이 큰 어떤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 과연 어느 쪽을 편들어야 되느냐? 예. 우리는 당연히 혈맹이고 우리를 지켜주고 지금까지 같이 해온 중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한때 6.25 때 완전히 통일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침략해서 이 통일을 방해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통일되지 않은 건 중국 때문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친중, 친북 말이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십시오. 일본도 우리를 지금 무역 전쟁을 걸어와 가지고 지금 큰 혼란에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까지 지금 위협을 하고 있고 예. 얼마 전에 독도에 보십시오. 독도 상공 동해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의 그 전투기가 출몰을 하는데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예. 과거 같으면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정말 그렇게 우리 현 정권이 믿고 있는 김정은이 미사일 날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위협이 안 된다. 김정은이 대놓고 너희들 위협하려고 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협 안 된다 그럽니다. 이 깡패가 정말 하는 거 똑같지 않습니까? 예. 모아놓고 주워 펴놓고 너 맞았어 안 맞았어? 겁이 나서 안 맞았다는 이거와 똑같습니다. 겁이 나서. 예. 그래서 한미 동맹 그다음 한미일 삼각축 속에 들어와 가지고 중국과 북한이 들어와 가지고 이 역할을 하려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중을 해야 되고 반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뭐 저로서는 반중을 해야 된다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일반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자 일본하고도 어떤 외교적인 문제는 서로 대척점을 가지더라도 우리가 또 먹고 살기 위해서는 또 서로 교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이런 논리와 같이 중국하고도 비록 거기가 공산주의 체제라도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또 외교적인 문제에서는 우리가 중국하고도 꼭 지금 이 시점에 냉전 시대처럼 그렇게 반중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는 일반 국민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반중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좀 계속 역설을 하셨는데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중국이 누굽니까? 북한 편 아닙니까? 북한을 앞세워 가지고 우리를 압박하고 미국을 압박하고 하는데 중국
이게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 경제적인 문제로 본다면은 우리가 당연히 그 참 잘 지내야 되겠지만은 예. 정치적인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 어느 정도 분리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정치적인 국제 정치적인 틀 속에 들어가서 본다면은 우리는 우리와 같이 했던 우방 국가고 우리의 생명줄인 이 미국 편에 서자면은 당연히 반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저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연방제를 추진해서 예. 우리가 중국 과거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속성 이것을 그대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예. 속국처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 하지 마. 예. 뭐도 하지 마. 예. 뭐도 하지 마. 감나라 콩나라 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는 파라오를 갖다가 호수 이름까지 변경하라고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디 자기들 노예입니까? 속국입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 대한민국을 후손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지금 그 국제적인 외교 관계에서는 어떤 그 서로가 좀 유연하게 하되 그 다음에 이 근본적인 어떤 그 체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우리 체제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공산주의 체제하고는 기본적으로 선을 그어라 이런 말씀이십니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중국이 지향하는 것은 북한을 통해서 남북 연방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반도에 친중 정권을 수립하는 것이고 우리는 친미 정권으로서 남아서 자손 대대까지 이 번영된 대한민국을 물려주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대표님 모시고 얘기 들어보니까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이 하고자 하는 어떤 그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 일단 이해가 됐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그 모여서 애국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도 몇 번 지나가면서도 보고 사실 나가도 이렇게 봤는데 처음에는 100만 인파가 몰렸다고 그러는데 차츰 가면서 이 동력이 좀 떨어지고 같이 연합해야 될 같이 이렇게 연결해야 될 그 야당 자유한국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서는 이 운동에서 극우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거리를 두려는 것 그런 성향도 좀 있고 또 들고 나가지고 이 정권 같은 경우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분들의 그 애국심 이런 거를 그냥 폄하해가지고 자기네 손바닥 위에 놓고 보듯이 이 사람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나와서 그냥 와서 뭐 놀이터다 이렇게 좀 아주 그 조소하는 그런 분위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그 앞으로 어떤 뭐 동력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생각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예, 그건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문재인 정권이 자기들 스스로 촛불 정권이다, 혁명 정권이다 해가지고 이 정권을 탄핵해가지고 한 것이 뭐겠습니까? 대법원, 헌재, 국회, 언론 모든 것을 장악해주고 이 모든 장악된 기관을 이용해서 이 나라 망치기에 올인했습니다. 그 결과가 경제는 폭망하고 외교는 실종되고 안보는 구멍 뻥뻥 뚫린 이 상황이 왔습니다. 내 아들이 지금 당장 알바 자리 하나 못 갑니다. 중소기업이 다 지금 쓰러졌습니다. 지금 미국, 일본 모두 우리를 지금 그렇게 좋게 생각합니다. 중국까지도 우리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우리는 전 세계 10대 강국으로 나가던 것이 하루아침에 지금 이 모양이 되는데 이것을 100명에 물어보면 90명이 다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폭제가 없습니다. 체제수호 전쟁이다. 우리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체제수. 예. 이제 개헌만 남겨놓고 껍데기만 남았지 않느냐. 이거 모르고 있지 않느냐. 개헌이라는 게 남북 연방제? 예, 완전 뭐 어쨌든 지금 원포인트 계획이다 해가지고도 뭐 하고 어쨌든 이 개헌을 해서 남북 연방제로 가자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속성인데. 문재인 정권에.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체제 수호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심각한 위기에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려야 됩니다. 알려야 되는데 국민들이 분노는 표출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실상을 언론이 왜곡하고 모든 정부기관이 왜곡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통계 지표까지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 되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참 진짜 어떤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혁명 기술자로서 평생 배우고 익힌 걸 따듬어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적화시키고 잔암 적화입니다. 잔암 스스로 적화한다. 스스로. 그 외국의 예로 좀 미국의 덴버 대학의 그 에리카 교수라는 분이
2000년, 1900년부터 2006년까지 쭉 연구해 보니까 3.5%의 국민이 비무장으로 비폭력 시위를 일주일만 계속하면 어떤 전제 정권이든 어떤 강력한 독재 정권도 다 무너졌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4.19도 뭐 참 좀 죄송스럽지만 그 독재 넘어졌죠. 지금 우리 촛불혁명이란 거 자기들 얘기하면 이거 몇 프로가 했습니까? 불과 몇만 명이 계속 떠들고 언론이 언론의 문제. 언론에서 자꾸 홍보를 하니까 국민들이 아이고 큰 난리 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제도권 언론. 예, 무너뜨리는데 쉽게 무너졌습니다. 지금 더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가까이 홍콩 보십시오. 7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 한 두 번 나오니까 자기 주권 지켜냈지 않습니까? 우리랑 못할 거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우리가 우선 8.15 같은 경우가 상당히 기점이 되지 않겠어요? 뭐 이런 것도 하나의 그 기점이 될 것 같은데. 예,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뭐 대비를 하고 구체적으로 대비하고 계십니까? 뭐 통합이다 뭐다 하지만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목표가 문재인 퇴진이 거의 대부분 시민단체들 목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는 통합이 됐다 보고 장소는 광화문 광장, 광화문 사거리에서부터 시청까지 쫙 서울역까지 꽉 채우면은 어마어마한 인파가 될 것입니다. 그 인파가 채워질 수 있도록 지금 전부 물밑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아 봐라 우리도 일어날 수 있구나. 박정희 정신 아니겠습니까? 5천 년 가난도 한꺼번에 그냥 국민들이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하니까 해냈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년, 300년 걸리던 걸 우리는 불과 몇십 년만 해냈습니다.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홍콩 보십시오. 다 되지 않습니까? 자신감 갖고 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수용소로 김정은 쳐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지금 이제 다 조직화돼 있다 하는데 이 주부라든지 또 그다음에 이 젊은 세대 이런 사람들은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이거는 뭐 제가 잘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매스컴에도 뭐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권 언론입니다만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좀 비아냥거리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면 성공할 수 있는데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요? 예, 지금 그 우리 동화광장에는 무대를 개방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 전에 야, 우리가 저 무대를 설치하고 인력을 동원하기 힘든 그런 참 목표는 뚜렷한데 이런 단체들이 저희들한테 일주일 전에만 얘기하면은 개방을 해서 해주는데 지금까지 전국 대학생 트루스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번이나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전국의 대학생들입니다. 대학생들이 정말 그 자기들 깃발 가지고 하는데 언론을 비춰주지 않습니다. 이 주부들이 참 막강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주부들이라는 것은 말이 주부지 행주 치마 부대가 행주산성에서 이 나라를 구했고 참 고비고비마다 이 여성들이 나서서 이 나라를 구했는데 지금 이 어려운 세상에 똑같습니다. 지금 시민단체 보십시오. 대부분 60% 이상은 여성들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남자들이 앞에 나서 있을 뿐입니다. 공교육 그 살리기 시민 뭐 이거라든지 나라 살리기 시민연대 이런 단체들도 저희 그 무대를 빌려 가지고 했고 또 뭐 천안함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또 그 해군사관학교라든지 그다음에 전국 그 구국 총구국 이런 데서도 다 이 무대를 빌려가 했는데 대단한 그 젊은이들 홍대 앞에 한번 가보십시오. 지난번에 그 앵그리 버드라고 해가지고 하는데도 가봤는데 뭐 순간적으로 몇천 명 모였고 지난번에 MBC 할 때도 우리 가서 적극 지원했는데 거기도 몇천 명이 모였는데 전부 젊은 사람 주부입니다. 전혀 이거 잘 몰라 그렇지 이 사람들은 젊은이와 주부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슈가 정확하고 정확하게 찔러주면은 다 붕괴하고 다 거리를 뛰어나오는 세력들입니다. 그 촛불 세력이라는 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현혹돼 갔었지만 지금 대부분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제가 볼 때는 뭐 60% 이상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게 이게 예. 모든 게 현 정권이 왜곡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언론이 예. 어떤 분 말씀대로 하면 이제 외면하거나 조작을 하고 있거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주부청이 지금 태극기 세력에 참여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게 부각이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말씀. 부각도 안 되고 있고 젊은이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요 전대협이라고 또 며칠 전에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젊은이들이 활동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고 지금 모든 국민들이 좀 그렇게 저희가 지금 왜곡돼 있다는 걸 다 좀 현실을 좀 인식을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 정권은 지금 모든 언론부터 시작해서 모든 기관을 다 장악했습니다. 예. 이 껍데기만 남은 속에서도 이렇게 지금 저항 세력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고 예. 그 저항 세력이 국민의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 문재인이 실정을 거듭하면 할수록 이 분노는 폭발적 임계체가 되면은 네. 겁날 겁니다. 예. 단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이 정권이 하도 이게 고집불통 정권이라서 자기네들끼리 세력이라서 이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제대로 가는 방향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이 단체만 해도 상당히 큰 단체 아닙니까? 지금 그 시민단체로서 한 4대 단체 중에 하나로 저 알고 있는데, 좀 어려운 점이 뭡니까? 그 가장 어려운 점이 왜곡돼 있는 겁니다. 사실을 여기 왜곡. 들딱이 한다, 노인들만 한다. 아까 참 서두에 말씀하신 이런 왜곡된 것이 사실은 잘못 왜곡됐다. 그 현장에 나와 보시면 압니다. 정말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볼 수 있고 살아있는 시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연세가 드셨다 하지만 그분들이 다 그래도 정말 국가를 경영에 참여해서 고위직에 있던 분들이 많고 그다음 고위 공무원들 이런 분들 주부들도 참 집에서 일만 하던 분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다 사회적인 일정 영역을 가진 분들 그다음에 깨어 있는 대학생들 깨어 있는 젊은이들이 다 참여해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이것이 전혀 보도가 되지 않고 왜곡되게 나가니까 시민들의 호응이 적은 것이 가장 어렵고 또 우리 국민들도 또 그렇게 알고 스스로 패배주의,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문제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머지 우리가 참 돈이 있습니까, 명예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만은 서로 십시일발을 조금씩 내 가지고 이 집회를 끌어가고 있는데 그 동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저항 세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국민의 분노를 갖다가 그대로 불을 지를 수 있는 기폭제라는 사실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알아주시면 될 겁니다. 예. 저는 어려운 점이 돈하고 시간, 그 다음에 장소, 정권의 핍박 이런 것만 생각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이게 왜곡돼 있는 그 국민들한테 제대로 부각 못 시키는 점이 상당히 어렵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제대로만 인식이 되면 이게 더 불길처럼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던지고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핍박 겁 안 납니다. 목숨을 걸고 나온 사람은 무슨 그게 걱정이 그러나 단지 이 국민들의 호응 정말 이 운동을 일파만파라는 것은 내 하나가 주변이 돼 가지고 옆에 사람 한 명을 설득하는 겁니다. 그 한 명이 또 두 명이 또 설득하면 네 명이 되고 순간적으로 10,000명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일파만파 운동인데 이것이 워낙 이름이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시민운동 단체 이름으로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는 일파만파 운동입니다. 일파 무슨 물결이 하나가 치면은 연쇄적으로 다 이렇게 쳐진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감사하고 희망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역시 평생을 대표님께서는 군대에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시던 분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육사 나오셔가지고 군인으로서 평생 살아셨던 걸로 지금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힘드시죠?
뭐 저희들은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지 않았다면은 참 손자들이나 데리고 다 그런 나이고 예. 참 이 대한민국을 잘 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즐기고 있을 나이지만은 이 염천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끄떡도 하지 않고 이 거리에 남아가지고 있는 애국자들 볼 때마다 제가 오히려 참 그분들한테 미안하고 그분들이 존경스러울 뿐 저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분들의 애국심에 비하면 저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그분들이 참 이 뜻을 펴지 못하고 이 안타까워하는 걸 볼 때마다 저희들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탄하면서 예. 그분들이 뜻하는 이 대한민국을 정말 온전하게 보존해서 우리 후손들이 김일성 체제가 아닌 예. 김정은 체제가 아닌 자유민주 체제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말이지 보다듬으면 세계 1등 국가로 나아가는 것 이게 저희들이 뜻하는 바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어떤 핍박도 가능합니다. 아유, 예. 뭐 존경스럽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좀 저희가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좀 못다 하신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기회를 가지시고 한번 말씀을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고요. 일파만파 애국자 총연합 김수열 대표님을 모시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처음에 제가 이거 프로그램 시작 전에 얘기를 나누기 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얘기를 쭉 듣고 지금까지 진행해오다 보니까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바뀌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김수열 그 대표님의 진정성에 가까운 애국 운동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감동을 받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 이거 나가기 전에 홍영락 TV 구독과 알림을 꼭 설정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저희가 여기저기에 그 간섭을 받지 않고 나름대로 언론으로서 방송으로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수일 대표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